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내 집 걷기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원래 진행하던 영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분양가 중개라고 하죠. 최근까지 분양가 중개를 통해서 저희가 분양 예정 단지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분양과 관련해서 얘기들 있죠. 뭐 고분양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양, 청약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하면 정말 돈이 될까, 이에 대한 소식을 갖다가 좀 과감하게 투자 측면에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돈이 될 만한 것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현재 24년도 분양가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줄 평, 누가 뭐래도 고분양가 시장이다. 최근에 뉴스라든가 뭐 커뮤니티, 저희 뭐 아름집도 마찬가지지만 설왕설래가 있어요. 현재 분양가가 고분양가다, 아니다. 이에 대한 저의 명확한 대답은 이겁니다. 고분양가가 맞다.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고분양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개인적으로 찍은 건 아니니까요. 일단 최근 뉴스들 보면 이런 제목들 붙은 게 많아요.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건축비, 인건비 상승, 고분양가, 분양가 지금이 가장 싸다. 물론 주로 분양 예정 아파트 광고인, 뭐 뉴스에도 사실 광고들이 뉴스 기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뉴스가 많죠. 한번 볼까요? 분양가 지금이 가장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죠. 집 살까 고민하면 지금 사라. 오늘이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 신축 수요자, 뭐 특정 단지가 또 나오네요. 지금이 가장 싸다, 부평이 5억 원대. 그리고 뭐 또 단지 이름 나오고, 분양가 더 오르기 전 땡땡 단지 선점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최근 뉴스를 보면은 고분양가는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건축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확정된 거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뉴스들에서 혹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로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거죠. 현재에 대해서 한번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보자면 현재 상황만 봐서는 안 되죠. 과거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보는 게 아마 미래를 갖다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지금까지 분양가는 계속 상승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과거 얘기를 갖다가 잠깐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분양, 청약, 투자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작년도 뉴스를 하나 잠깐 따왔는데요. 이 뉴스를 따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요즘 여러분들 분양가에 대한 뉴스를 보면요, 통계자를 보여줘요. 최근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속될 거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 보시면은 최근에 몇 년간만 따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계라고 하는 거는 과거로 갈수록, 즉 많은 기간을 갖다 볼수록 좀 더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이 뉴스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요즘 나오는 뉴스와 다르게 과거 것도 보여주는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작년 23년 3월 건데요. 연간 기준 3.3제곱미터, 즉 평당이죠.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을 첫 돌파했다. 어디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 연간 평균 분양가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작년 걸 갖다 기준으로 했죠. 왜냐면 작년 3월 거니까. 2022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3,474만 원이었습니다. 22년 건 작년에는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냐? 2008년이죠. 2008년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전에 2002년도 3년, 4년 이때가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좀 이따 금리하고 연관해서 보여줄 건데 이때 부동산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분양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08년도에 리먼 사태를 기준으로 하면서 치솟았던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뒤에 보면 9년, 10년, 11년 쭉 내려갑니다. 즉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올라가던 분양가가 이렇게 한번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상황이 어떠냐? 2018년까지 쭉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이때 한번 멈칫합니다. 코비드가 있었잖아요. 코비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리먼 사태처럼 이게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갖다 상당히 낮게 유지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떨어졌던 분양가가 다시 쭉 올라갔죠.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죠. 22년도에. 자, 여기서 주목하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우상향하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 즉 분양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렸을 때 제가 보기엔 2024년 지금이 그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그 시기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4월 이후에 PF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올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겠지만 그 폭이 가파르게 인하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6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아주 큰 미분양 세대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고분양가가 지속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 즉 인건비, 건축비, 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보시면 되죠. 자, 국가지표, 나라지표 들어서 갖고 온 건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보셔야죠. 좀 전에 봤던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이 부분의 구간이 조금씩밖에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큰 폭의 변동입니다. 워낙에 80년대 이때가 물가 30%씩 올랐죠. 이때는 은행에 돈만 넣어도 10%는 거뜬히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제외하고 이때 보시면 2008년 좀 전에 리먼 사태 벌어졌던 때죠.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이 4.7%까지 찍습니다. 고점을 찍죠. 이때 분양가도 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리먼 사태 벌어지고 나서 부동산 침체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도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서 낮아졌고 이런 식으로 기게 되죠. 옆으로. 낮아지고요. 마찬가지로요. 20년도 이후로 물가 상승이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 4.7%였는데 2022년도에 5.1% 약간 비슷하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요거하고 좀 전에 봤던 분양가 지표, 서울 지역 분양가 변동률을 갖다 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고점 찍었다가 분양가도 떨어졌었죠. 그 뒤로 낮은 금리로 오르다가 재작년도에 고분양가 3천만 원 이상을 갖다 찍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물가의 흐름도 그렇고 분양가의 과거 흐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고분양가는 그 고점에 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2024년도 분양가 시장은 누가 뭐래도 고분양가 시장이다라는 건 과거의 분양가 변동 추이 내려왔던 변동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의 추이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나온 결론이고요. 그럼 두 가지 봤을 때 이렇게 보겠죠. 시기적 특징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던 상황과 21년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기적 특징이 유사하고요. 또 하나 분양가 변동률이 그 당시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과 지금의 변동률 모습도 비슷합니다. 지금 고점까지 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하락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과거 변동률을 고려했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또한 물가 변동률도 고려했을 때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PF 사태도 비슷합니다. 지금 작년 말에 PF 사태가 불거졌다가 지금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잠시 잠잠한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죠.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잠잠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 이내에 6.25 대책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PF 문제로 건설사들 정리 들어갔었다고 그랬죠. 그때랑 지금 비슷합니다. 할인 분양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 비슷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은 고분양가가 꺾일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과거 이런 지표들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고분양가 그래 지금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분양, 신축 언제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일 테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요.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시간에 대한 투자고 시기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진을 갖다가 전부 다 깎아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무조건 100% 모든 단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분양가에 분양받으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사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2009년도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이죠.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고분양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매일경제 뉴스인데 고덕 아이파크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건설에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4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렇게 일단 뉴스가 나왔었어요. 당시에 고덕 아이파크 분양가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느냐. 그로부터 3년 뒤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었는데 이 고덕 아이파크가 대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눈길이라는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미분양 할인 같은 거 12년인데 좀 전에 9년도에 분양을 했던 그 아이파크가 사실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PF 문제가 2010년부터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들어갔거든요. 어디까지 할인을 했느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최고 4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14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32% 할인율을 적용받고요. 177제곱미터인데 이게 아이파크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평형입니다. 최고 8억까지 저렴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8억까지 저렴해졌다는 건요, 8억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찾아보셔도 되는데 41%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뉴스인데 있죠. 강동 고덕 아이파크 분양가를 기존보다 31에서 41%를 낮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였냐? 8억 1327만 원 깎아줘서 11억 4천에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분양을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할인 분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입가의 차이가 있죠. 얼마 차이? 최대 8억 차이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덕 아이파크가 궁금한 건 뭐죠?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자, 고덕 아이파크고요. 215제곱미터. 이거는 공급 면적이고 여기 나와있죠. 전용 면적 177제곱미터. 얘예요, 얘. 20억에 분양하려다가 미분양이 나서 11억에 분양했던 겁니다. 현재 24년 기준. 자, 21년도 한참 부동산 상승기 때 20억 선을 넘었고요. 23년도에 21억. 그 다음에 내렸다가 지금 호가는 23, 4억 기준입니다. 일단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23년도 11월에 한 3개월 됐죠. 22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09년 처음 분양했을 때 이 평형이 20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만약 그 분양가로 그냥 그 당시 분양을 받았다면 지금 15년이 지났죠. 15년 동안의 차익은 2억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미분양이 났고요. 이 아파트를 할인을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에? 11억 후반대, 중반대 1층의 경우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22억에 거래가 된 거 작년에. 그러면은 2배가 오른 거죠. 즉 고분양가 시기에 잘못 분양을 만약 받게 되면 차익이, 미래의 차익이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24년도 현재 기준으로 과거 지표를 봤을 때 고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물가 상승 그때 똑같았거든요. 아까 물가 상승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분양가는 그 이후로 꺾였거든요. 2008년 이후에도. 이번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분양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함부로 모든 아파트가 이랬던 건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들은 이때도 완판되고 잘 오른 아파트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같은 고분양가 시기에 함부로 분양가대로 분양을 받았다가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미래 수익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고덕 아파트를 지금 까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를 그 당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영상에서 소소한 부동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이후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 즉 현재 미분양이 진행 중인 아파트들은 좀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사례들 때문입니다. 그럼 고분양가에 분양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분양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냐? 지금 눈 감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미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반포에 있는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퍼스티지 얘기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는 2009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쵸. 레미안 사태 바로 뒤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입니다. 2009년 8월 9일자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반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반포 자이와 레미안 퍼스티지도 올해 초까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골치를 썩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포 자이 116제곱미터 공급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32평입니다. 분양가는 10억에서 11억 7천만 원 선이었지만 1월까지만 해도 조합원 물량이 9억 원가량에 거래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죠. 미분양이 났었어요. 레미안도 마찬가지고 반포 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보여드리면요. 역시나 2009년도 2월 뉴스인데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분양 당시입니다. 분양 당시 일반 분양분이 총 426가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분양가는 평당 2,600에서 3,200만 원이었고요. 주력 평형 87제곱미터가 아니라 113이 국민평형 32평입니다. 이거 공급 면적입니다. 9억에서 11억 선, 반포자유 비슷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달이 났었던 거예요. 왜냐면 똑같았어요. 평당 분양가가 2,600, 3,200. 지금 보시면 강남 분양가 이렇게 나오면 싸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고분양이다. 분양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좀 전에 고덕 아이파크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떴죠. 2008년 반포자이가 1순위에서 평균 2대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던 것.
평균 2대1 이것도 상당히 낮았던 건데 레미안은 미분양이 낮죠. 3.3제곱미터 평당 3,120만 원으로 여전히 3천만 원 넘는 고분양가 전력을 고수한 까닭에 미분양 사태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9년도에 고분양이다, 너무 고분양이다 라면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미안이 지금 현재 가격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113제곱미터 매매가입니다. 지금 현재 36억, 38억 호가 기준이고요. 실거래가 기준 23년 5월 이후 작년 하반기에도 37억, 36억 뭐 이런 식으로 10억에서 11억 사이 분양했었으니까 대략 4배 조금 안 되게 올랐죠. 따라서 제가 좀 전에 강동고덕 아이파크하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설정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고분양가 맞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청약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레미안 같은 경우 미분양이었던 거 사셨던 분들은 대박이죠. 4배 올랐습니다. 또 하나 미분양이었던 거지만 분양가 할인이 돼서 40% 할인받고 들어갔던 강동 고덕 아이파크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즉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옥석을 가리는 거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청약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024년도는요 청약에는 좀 신중해야 돼요. 하지만 미분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고분양가로 판단이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약을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시장 자체에 대해서 고분양가니까 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레미안처럼 당장은 고분양가로 보이더라도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도 있고요. 또 고덕 아이파크처럼 미분양 단지 중에 특히나 최근에 할인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는 곳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당연히 미래의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단지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이런 시기에는요, 2008년, 9년 이때도 미분양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미분양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PF 문제가 더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정부 차원,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편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세제 혜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편. 하나의 예만 들어드릴게요. 세제 개편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 완화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런데 촬영 날짜가 지금 3월 25일인데요. 오늘부로 개편된 제도가 하나 있죠. 청약제도가 14개 정도가 큰 항목에서 개편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게 하나 개편이 됐어요. 비아파트. 즉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비아파트 수도권의 경우 3억 이하 청약상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비아파트의 경우에 3억 이하, 여기서 3억은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시기에 신축 많이 원하시지만 고분양가잖아요. 그럼 당장 들어가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를 선별해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고분양이기 때문에,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도 주거는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보시면 돼요. 비아파트 수도권 3억 이하에서 일단 내 자가로,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도 많잖아요. 거주하면서도 추후에 고분양가가 해소됐을 때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자로요. 이런 식으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들어드린 겁니다. 즉 이런 제도 개편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시면 지금과 같은 고분양가 시기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버티면서 청약 전략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2024년도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양가 중개를 앞으로 영상을 찍을지를 갖다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분양가로 판단되는 곳들은 과감하게 뺄 생각입니다. 저희가 매월 초 주요 분양 단지, 그 달의 주요 분양 단지겠죠.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선별한다는 얘기는 이건 아무리 미래 가치, 미래의 입지가 좋아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고분양가일 것 같아. 이런 단지는 애초에 저희가 영상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아름집을 통해서 전체 리스트, 그 달의 분양 리스트는 매주 올려드리고 있죠. 전체 리스트는 계속해서 분양가 캘린더를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다만 저희 분양가 중개 시즌2에서는 그 달의 단지, 분양 단지 중에서 주요 단지들, 즉 선별된 단지들을 일단 매월 초에 이번 달에는 이런 단지가 있다 소개해드린 영상이 월 초에 뜰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단지의 분양 공고 전 분석 영상을 띄워드릴 거예요. 요 두 번째는요, 개별 단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단지들 혹은 비교할 대상이 있는 단지들은 단지별로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단
분양 공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약하기 며칠 전에 나오거든요. 따라서 공고 나오고 찍으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 나오기 전에 분양 예정된 단지별로 분양 공고 이전에 올려드리는 뭐 주변 교통이라든가 입지 분석이라든가 교육 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단지별로 올려드리고, 세 번째로 그 올려드렸던 단지들의 분양 공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분양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분양가 나오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공고 나오고 나서 실제 청약까지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 기간 안에 분양 공고 후 분양가 중심으로 해서 앞에 찍었던 영상에 덧붙여서 단지별로 투자가치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나오면 투자가치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죠. 그걸 갖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분양가 중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분양 단지들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중개에서 분양 예정 단지 이외에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투자에 대한 소개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아이파크,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자이 전부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럼 미분양이 이제 앞으로 PF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투자성이 좋지만 미분양 나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할인 들어간 아파트들 중에서 혹은 곧 할인을 들어가거나 분양 조건이 좋아질 아파트 중에서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투자 중심 시각에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올라갈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영상 올라갔을 때 들어오셔서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지들, 그게 분양 예정 단지든 아니면은 미분양 단지든 투자 중심으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앞으로 아른조에서 진행될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에 대한 예고 영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예고 영상이었지만 앞부분에서 현재 분양가 시장에 대해서 단편적이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청약이나 분양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곧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